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닥터 이재무의 처방전이라는 컨텐츠예요. 자, 지금까지 한 350명 정도의 고객을 관리하면서 좀 어떤 기존 고객들이 이러이러했었는데 저를 만나서 요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3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닥터 이재무의 처방전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닥터 이재무의 처방전.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2017년도 9월 달에 만난 고객이에요. 27살이시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에요. 연봉은 3천, 그 다음에 실수령액 세후 23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고객의 포트폴리오, 기존에 어떻게 운용하고 계셨던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고정비로 통신비 10만 원,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식비랑 생활비가 약 50만 원가량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 현황으로는요, 정기적금 100만 원짜리를 들고 계셨고요. 그리고 남은 한 60만 원 정도는 그냥 내 월급 통장에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보장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자, 그래서 닥터 이재무가 물어봤습니다. 왜 보장자산 보험은 마련을 안 하셨어요? 실비보험조차도 없네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보험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너 어리고 아프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보험 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의 어떤 보험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 있죠. 얼마 준다 그랬는데 얼마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보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부모님 밑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은요, 굉장히 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미해요.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결혼자금이죠.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2살쯤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을 못하면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의 생활비나 지출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비로 나가는 그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7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대요. 자, 통신비, 교통비밖에 나가는 게 없고 한 달에 생활비랑 식비 쪽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면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장자산 보험은 하나는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이거는 좀 강력하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닥터 이재무는요, 자, 일단 보장자산을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실비와 그 다음에 암진단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 입원 등등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진단금을 많이 넣었고요. 자, 보험료는 소득의 한 8% 정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3만 원과 그 다음에 진단자금에 저희가 13만 원을 투입을 했고요. 대신에 이 보험도 되게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으면 이 남은 돈을 목돈으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기존에 정기적금을 10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자, 100만 원씩 1년에 모으면 1200이에요. 이게 5년이 되면요 6천만 원의 돈이 모입니다. 근데 6천만 원이 한 통장에 모이는데 이게 결혼할 돈이야. 근데 결혼할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100만 원씩 넣었던 돈을 80만 원으로 줄이고 그 80만 원씩 5년을 저축하면 원금만 4,800만 원이 모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 모이잖아요. 그 20만 원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약간 5년 뒤에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님, 미국에 그 나스닥에 투입되는 펀드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그 20만 원 줄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적립식 펀드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은 1년이면 240만 원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5년이면 총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는데, 내가 100만 원씩 쭉 넣어서 6천만 원을 만든 것과 80만 원으로 4,800을 만들고 20만 원으로 1,200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6천이잖아요. 그런데
펀드에서 기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은행 이자보다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로 20만 원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6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제가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그 나머지 60만 원에 대해서 그럼 4개월 동안 그 60만 원이 그냥 예금 통장에 있나요? 그러면 240만 원이 예금 통장에 있겠네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 돈을 강제적으로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출을 하다가 아유 뭐 좀 더 써야겠다 그러고 끌어다 쓰고 하는 습관이 이미 배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발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꽁꽁꽁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돈을 묶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저축 습관이 항상 깨지거든요. 적금 들었다 깨고 들었다 깨고 들었다 깨고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못 모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비상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생활비를 70만 원을 잡아놓고 썼는데 근데 돈이 모자른 거야. 그럼 비상금 통장에서 일부 땡겨와서 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1년이 되면 이 적금 통장이 만기가 되잖아요. 비상금 통장에서 내가 얼마를 빼왔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적금이 만기가 되잖아요. 비상금 통장에서 쓴 돈 있죠? 그거를 먼저 메꿔야 돼. 여러분들은 비상금 통장에서 내 생활비 통장으로 무이자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상금은 월급의 3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비상금을 또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남은 잉여자금 60만 원 중에 20만 원은요. 2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저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60만 원 중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보장자산으로 16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노후 준비, 연금 준비에 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저축을 했더니 이 21개월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객님한테 이제 지금까지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결혼 자금은요, 일단 1,680만 원이 모였대요. 1,680만 원에 저를 만나기 전에 저축돼 있던 4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총 2,08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결혼자금 2,080만 원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자, 그리고 비상금은 750만 원이 목표였는데 중간에 상여금과 보너스가 있어서 1년 반 만에 비상금 750만 원 달성. 그럼 벌써 이거만 해도 지금 2,83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펀드는요, 지금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상여금과 보너스가 있어서 1년 반 만에 비상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상금에 투입되던 그 20만 원씩 들어가던 거 있죠. 그거를 펀드로 다 돌리셨대요. 수익률은 연 7% 정도 났대요. 연금은 지금 현재까지 4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금도 변액연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은 10%, 그리고 적립금은 지금 101%, 해지환급금은 91%가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낸 월 납입보험료가 있으면요, 실제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은요, 적립금을 보시면 돼요. 사업비를 차감하고 들어간 금액이 적립금이에요. 근데 이 적립금이 실제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그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101%가 됐다는 거는 21개월 만에 원금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은 91%래.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적립금은 넘었지만 보험사는요, 내가 앞에 아직 내지 않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사업비를 선차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차감을 하고 나면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9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경과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씩 더 나면 적립금도 올라가고, 이 적립금에 맞게 해지환급금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상품을 가입한 거죠? 60세에 써야 될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21개월밖에 안 냈고요. 납입기간은 12년이에요. 12년 중에 아직 21개월밖에 안 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연봉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 29살, 그리고 21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을 때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들의 초임 연봉이 거의 대부분 3천 정도 웃돌아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한 3년차 정도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지금 3천만 원 모았나? 근데 이 사람은 21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모았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의 사례 어떻다고요? 엄마 아빠가 보험 너무 싫어해서 보험 가입 안 할래요. 이랬던 사람을 제가 설득을 해갖고 보험 가입을 시켜놨잖아요.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비가 있잖아요. 세상에 뭐 도수 치료하고 뭐 비급여 약물 맞고 뭐하고 하잖아요. 회당 2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급 23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2번, 그러면 한 주에 40만 원, 40만 원씩 4주면은 16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닥터이제문은 보험을 가입시켜 놨기 때문에 자, 수술 진단금,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여태까지 병원비를 내면 그러면 80% 정도는 돌려주잖아요. 비급여 항목까지 90%짜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킨 거예요. 보장자산이 항상 먼저다. 보험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만약에 이 고객이요, 지금은 그냥 목 정도, 그냥 목 디스크 정도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암 걸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 대한민국 통계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가 암이래요. 근데 만약에 암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암 치료 기간 한 2년 정도, 그러면 2년 정도인데 보험 없어. 그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 다 병원비로 꼬린, 혹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빚까지 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완치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보험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모았던 돈 전부 다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그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34살에 39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를 이 리스크 한 번으로 그냥 뒤로 무기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테크는 수익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돈은 벌고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처방전 첫 회. 실제 이제 27살 연봉 3천의 어떤 고객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이 고객님이 만약에 진짜 엄마 말대로 100만 원씩 적금만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적금 넣었다 깨고 대체 돈을 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의 것이지 엄마 아빠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는 돈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실행, 그리고 유지, 이 세 가지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